네, 충청에 이어서 광주 등 호남 지방에도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와 고립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내일까지도 일부 내륙에서는 최대 300mm의 폭우가 더 내릴 거란 예보여서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상황은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비가 상당히 많이 오는데 어제 충청이 굉장히 많이 왔고 또 충청도 지금도 많이 왔지만 호남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지금 비 상태 어떻죠? 네, 충청권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진 데 이어서 이제 어제 오후부터는 이 남부 지방으로도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경남 산청에서는 이 시간당 100mm가 넘는 이 극단적인 폭우가 쏟아졌고요. 그리고 광주와 이 전남 등에서도 시간당 8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예. 어제 이제 광주에서는 하루에만 426mm의 비가 쏟아졌는데요. 이 1939년 이 지역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에 역대 최대 강수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주에 계신 분들은 이런 폭우는 뭐 평생 들어서 처음 보는 그런 예. 폭우가 어제 쏟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남부 지방의 1년 연 강수량이 한 1,380mm, 1,400mm 정도 되는데 어제 이 하루에만 426mm가 내렸으니까 예. 연 강수량의 한 35% 정도가 하루에 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에 예.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이 침수 피해나 또 고립 피해가 잇따랐고요. 그리고 급격히 이 하천의 수위가 불어나면서 이 곳곳에 홍수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현재도 지금 광주와 장성, 나주 그리고 이 하순, 함평 지역에 홍수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좀 비가 소강을 보이고 있지만 이 충청 지역에도 그제 워낙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예. 이 충남, 당진, 아산, 공주 지역으로도 여전히 홍수 경보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충청과 호남 지역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가 돼 있기 때문에 홍수 특보 상황은 계속해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난 문자 그리고 재난 방송을 잘 보시면서 좀 대응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앞서 이 현장에 취재 기자들 연결하면서 보니까 비가 지금은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 같은데 현재 가장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은 어딘가요? 네, 현재 이제 서울과 경기, 충청 그리고 호남 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남과 부산 등에서도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부터 가장 많은 비가 집중되고 있는 전남과 광주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예. 그리고 거제와 부산 지역에도 이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 내륙의 빗줄기는 소강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서해상에서 이 새로운 비구름,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을 해서 앞으로 지금 내륙으로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레이더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서해상에서 이 강한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붉은색일수록 강한 비구름을 의미를 하는데 예. 지금 이 전남 쪽 앞쪽에 이 바다에서는 이 강한 비구름대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충청 서해안 쪽에서도 이 강한 비구름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가 앞으로 북동진을 하면서 이 충청과 호남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지금 레이더 영상에 보면 남해상 쪽에서도 비구름이 또 다른 비구름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비구름 역시 북동진하면서 이 경남 지역으로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남 지역에서도 앞으로 좀 강한 비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제도 그렇고 어제도 굉장히 비가 많이 왔고 또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가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흘 동안에 엄청난 비가 몰아 쏟아진 이유는 뭘까요? 네, 지금 한반도 상공에서 이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굉장히 강하게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반도 북동쪽에 보면 큰 저기압이 하나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저기압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다 보니까 이 북쪽에 차고 건조한 대륙의 공기를 한반도 쪽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남쪽을 보면 아열대 고기압,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딱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내려오는데 남쪽에서는 마치 이 바리케이트를 치듯이 이 아열대 고기압이 버티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상공에서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아주 강하게 지금 충돌하는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 공기들이 워낙에 강하게 충돌을 하다 보니까
마치 이제 비구름들이 압축되듯이 되면서 하나의 통로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통로가 만들어지는 이 통로를 따라서 비구름들이 줄줄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이 통로가 위치한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만약에 어떤 이런 기단의 충돌, 공기의 충돌이 없었더라면 비구름이 좀 넓게 퍼졌을 텐데 이 강하게 충돌하다 보니까 비구름이 마치 압축되듯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특정한 지역에 굉장히 많은 비, 그러니까 충청권이 되고 그제는 충청권, 어제 같은 경우는 호남권이 됐었는데 이런 국지적으로 굉장히 강한 비가 쏟아지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름철에 우리나라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 나타나는 가장 안 좋은 기압 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내일까지도 비가 더 내릴 거란 예보여서 피해가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도 좀 되는데 앞으로 비가 얼마나 더 오는 건가요? 네, 지금도 기록적인 폭우, 100년에 한 번 내릴 비, 200년에 한 번 내릴 비 아주 극단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수준의 비가 앞으로 더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내일까지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추가로 예보가 돼 있는데요. 예. 이 수도권과 강원은 일요일 오전까지도 이 빗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지금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호남권과 충청권에 많은 비가 예보가 됐습니다. 내일까지 이 광주와 전남 지역으로는 이 최대 3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경남과 지리산 부근, 경남 남해안 지역으로도 이 최대 300mm의 비가 더 추가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 예. 이 큰 피해를 입은 충청 지역도 내일까지 200mm의 비가 추가로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경기 남부는 150mm, 이 서울은 이 최대 100mm의 비가 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충청과 호남 같은 경우는 이 400mm의 비가 이미 내려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추가로 300mm의 비가 더 내리게 되면 누적 강수량이 한 700mm가 넘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강 수량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큰 피해, 그러니까 홍수나 대규모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위험한 비입니다. 그래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번 비 내리는 걸 보면 지역적 충청 굉장히 많이 왔고 호남, 광주 굉장히 많이 왔는데 다른 지역은 그렇게 많이 안 온 지역도 있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럴까요? 네, 이제 같은 충청이나 호남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지역은 400mm가 넘는 비가 내리고 어떤 예. 지역은 그거보다 한 절반 혹은 3분의 1 정도밖에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이 인근 지역을 두고 강수의 어떤 형태가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국지적으로 극한의 호우가 쏟아지는 것은 이 선형의 모양의 띠 모양의 구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구름 폭이 워낙에 좁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폭 안에 들어가는 지역에서는 아주 극한의 폭우가 쏟아지고 이 폭 밖에서 있는 지역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요. 예. 이렇게 극단적인 폭우는 앞서 얘기를 좀 드렸지만 이 비구름이 압축되는 형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중규모 저기압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소용돌이가 하나의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중규모 저기압은 가뜩이나 이제 두 공기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이 비구름을 더 섞으면서 대기를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저기압은 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비구름 모양을 훨씬 더 또 위력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반시계 방향의 흐름을 따라서 북쪽의 찬 공기를 좀 끌어내리기 때문에 예. 비구름의 어떤 북쪽 상단에서 이 찬 공기로 비구름을 꾹 눌러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비구름이 북쪽으로 더 발달하기보다는 동서 방향의 선형의 모양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형의 비구름들이 들어가는 지역에서는 아주 강한 극한의 폭우가 쏟아지고 이 선형의 비구름에서 조금만 벗어나는 지역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을 정도로 인근 지역에서 어떤 강수량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예. 네. 이렇게 비가 내리면 또 걱정이 되는 게 바로 산사태입니다. 지금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상태인데요. 산사태 같은 건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지난주까지는 이제 땅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일종의 저장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워낙에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이 아주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유를 좀 하자면 지난주까지는 물통에 물이 좀 비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이
이 물통이 거의 가득 차 있는 상태여서 조금만 비가 내려도 이 물통에 물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추가로 많은 비가 예보가 돼 있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은 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경사가 30도 이상인 곳 그리고 빗물이 내릴 때 또 골짜기처럼 흘러내리는 곳은 이 산사태 취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가거나 이 평소와 다르게 나무가 좀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산사태 위험 징후거든요. 그래서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거는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좀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산사태는 워낙에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발생을 하고 난 뒤에 피하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산사태 위험 지역, 취약 지역, 그러니까 급경사지가 있거나 집 주변에 골짜기가 있는 지역에서는 미리 안전한 곳으로 좀 대피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마을 회관이나 친인척 집으로 미리 대피를 하는 게 산사태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에이 설마 아니겠지 이런 생각은 진짜 안 돼야 될 것 같고 비가 상당히 많이 와서 피해를 본 분들이 많습니다. 이 비가 언제까지 올 것이며 또 비가 만약에 그치면 다시 또 엄청 더워지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강수는 일단 내일까지 그리고 일부 지역은 일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요일 낮부터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사흘 내내 폭우가 쏟아지는 것을 북쪽의 찬 공기,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이 비가 계속 이어진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 이 비가 그친다는 것은 이 두 공기의 충돌이 이제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낮부터는 북쪽의 찬 공기가 이제 서서히 물러가는데 반면에 남쪽의 이 뜨거운 열대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7월 말에서 8월 초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굉장히 강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찬 공기가 물러가게 되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을 하면서 덥고 습한 아열대 공기가 우리나라를 뒤덮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더운 공기의 영향을 받아서 일요일 낮부터는 이 체감 온도 33도 안팎의 폭염이 시작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 밤에도 푹푹 찌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극한의 폭우가 지금 쏟아지고 있지만 이 폭우가 그치자마자 또 폭염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작하는 폭염은 또 상당히 더울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 폭우의 뒤에 오는 이 폭염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대비를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네. 비가 지금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앞으로 또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니까요. 기상정보 계속 확인하시고 대비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